제가 지금까지 3권의 전자책을 썼고, 이제 오늘은 그 3권의 전자책에 대해서 각각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, 어떤 툴을 가지고 치과를 개선시키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먼저 썼던 페이션트 퍼널이죠. 페이션트 퍼널은 환자가 우리 치과, 우리 병원에 왔을 때 그 환자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10단계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10단계에서 각 단계의 환자의 경험을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환자의 경험을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병원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진료를 마무리하고 또 그렇게 남아서 남은 분들이 소개 환자를 소개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따라서 페이션트 퍼널을 통해서 치과를 개선을 하면 결국에는 각 단계에서의 치과의 경험이 개선이 되고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환자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요. 따라서 최종적으로 페이션트 퍼널이 개선이 되면은 더 높은 환자 만족도, 그 다음에 더 많은 환자분들이 퍼널 끝까지 남아서 우리 치과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소개 환자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 퍼널이라는 개념을 모식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, 왼쪽이 우리 치과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, 오른쪽이 우리 치과에 남아서 끝까지 치료를 마무리하고 소개까지 해주시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더라도 항상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 보셔도 매년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. 그랑 마찬가지로 치과에 전화를 한 모든 사람이 다 예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, 예약을 한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,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상담을 받는 것도 아니고, 상담을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, 치료를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다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, 치료를 마무리한 분들이 다 소개 환자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. 따라서 우리는 이 각 단계에서의 유시를 경험하게 됩니다. 따라서 들어온 사람이 이만큼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요만큼만 남아서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, 그러면은 페이션트 퍼널의 목표는 뭐냐? 요 각 단계에서의 개선을 통해서 각 단계에서의 만족도를 올리는 거예요. 각 단계에서의 만족도가 올라가면은 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유실이 줄어들게 되겠죠. 만족했으니까 넘어가실 거잖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널이 개선이 됐을 때는 이 퍼널이 더 두꺼워진 형태를 띠게 됩니다.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.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치과에 남아서 치료를 마무리하고 소개를 해주시게 된다. 이것이 페이션트 퍼널에서 하고 싶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좀 숫자로 보기 좋게 표현을 해보자면은, 일반적으로 100명이 우리 치과에 방문을 했고 그 중에 70명이 치료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이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마무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 중에 60명 이 치료를 마무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, 페이션트 퍼널을 적용한다면은 이제 100명이 방문을 했을 때 90명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고 무려 85명 이상이 치료를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이제 페이션트 퍼널을 통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전자책이었어요. 무자본 마케팅. 무자본 마케팅은 이제 우리가 페이션트 퍼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거든요. 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강점을 알게 돼요. 우리의 강점, 나의 강점, 우리 치과의 강점. 이런 강점들은 우리 입장에서의 강점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진짜 강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, 그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무자본 마케팅입니다.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막 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불법 광고들은 최대한 멀리 밀어놓고 우리의 일관된 행동과 일관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된 진료를 해나갈 때 그 일관된 진료를 우리의 일관된 컨텐츠로 바꿔서 그거를 일관되게 쌓아두면은 그걸 우리 한마디로 우리의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. 결국에 무자본 마케팅은 우리 병원의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, 이런 무자본 마케팅을 통해서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더 많은 신안이죠. 그래서 이 퍼널에 유입되는 신안을 더 늘려보자, 퍼널의 유입을 더 늘려보자 라는 개념에서 썼던 책이 무자본 마케팅이 됩니다. 이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.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.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나가는 양도 더 많아지겠죠. 이거를 숫자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은, 원래는 100명이 와서 70명이 진료를 시작하고 60명이 진료를 마무리했다면은 120명을 오게 만들어서 그 중에 같은 비율로 84명이 치료를 시작하고 72명이 치료를 완료하게 해보자 라는 것이 무자본 마케팅의 목적이 됩니다. 다만 이때 실제로 퍼널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으로 신안을 유입을 시켰다면은
이 비율이 유지가 될 일은 없겠죠. 왜냐면은 우리 병원, 우리 치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카파시티가 있는 건데,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면은 당연히 우리 진료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, 진료 경험의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퍼널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탈도 많아집니다. 따라서 당연히 60명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완료를 하겠지만 72명보다는 더 적은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무자본 마케팅만으로도 당연히 병원이 성장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, 이 무자본 마케팅은 퍼널에 기반해서 퍼널이 개선된 상태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PRM이 무엇을 다루느냐, 환자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. 환자와의 관계를 관리를 할 때 어떤 관계를 관리를 하느냐, 어떤 관계를 관리할 거냐면은 우리 치과를 떠나려고 하는, 아니면은 우리 치과를 떠날지도 모르는, 아니면은 이미 우리 치과를 떠난 환자와의 관계를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이 PRM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느냐, 이 떠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우리의 퍼널 내로 데려오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요래됩니다. 이 모식도에서 이 유실들을 다시 끌고 와서 안쪽으로 데려오자 라는 것이 이 PRM의 목표가 됩니다. 이 또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100명이 왔을 때 30명은 치료를 시작도 하지 않고 떠나고요, 10명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떠나요. 우리는 이 떠난 40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은 거고, 이 40명 중에 적게는 10명, 많게는 20명 이상을 다시 우리 치과로 잘 모셔와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것이 PRM의 개념입니다. 세 권의 책을 제가 같은 세계관 안에서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작성을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건 아무리 신작이 나와도 제일 근본이 되는 개념, 제일 근간이 되는 툴은 페이션트 퍼널입니다. 그리고 무자본 마케팅은 그 페이션트 퍼널로의 이 신규 유입을 늘리는 일종의 애드온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, PRM은 페이션트 퍼널에서 이 떠난 유실들을 다시 치과로 퍼널 내로 다시 유입시키는 또 그런 애드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다음 책으로는 아마도 환자 관리가 아니라 환자와의 대화, 환자와의 상담에 대한 정말 혁신적인 책을 한번 써볼 생각인데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 책을 공부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